경향신문 돈 출처 밝혀요.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예요. 조정 대상 지역. 27일부터 규제지역의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집값 상관없이 제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에선 증빙자료 추가. 규제 사각, 법인 거래 때도 상대방과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해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확대 적용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집값 상관없이가 포인트예요. 6.17 대책 때 이제 추가 보완 대책이 나온 건데 왜 나왔을까요? 규제지역에서는 3억,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까지는 제출 의무가 없었거든요. 자금조달. 그러니까 없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규제지역에 3억 이상하고 비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내 돈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꺼려요, 안 꺼려요? 꺼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게 돼서 3억 이하의 가격, 6억 이하의 가격 주택들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저렴한 주택들도 풍선 효과에서 가격이 뛰다 보니까 기존에 3억 이상 가고 6억 가던 주택들도 더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가 밀어 올리면서 중가의 아파트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고가의 아파트도 또 올라가는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얘를 폐지한 거예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규제지역의 주택을 사게 되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규제지역은요, 지금도 그전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거 규제지역만 금액 없이 가는 거예요.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가 조만간에 부동산 대책이 또 한번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기사가 떴네요. 서울경제신문인데 이르면 금주전 대책 발표. 전세가가 이제 하도 많이 오르니까 전세대책 발표, 월세 세액공제 최우선 검토. 보완 대책이 지금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공공임대 물량 확대. 두 번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 공공임대 물량 확대에서 분양 물량을요, 임대 물량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새로 짓고 새로 필요한 시간이 걸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분양 계획 중에 있는 이 물량들을 좀 공공임대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 예정 물량의 조기 준공. 지금 공공임대 나오려고 하는 물량을 조기, 빨리 준공. 준공이 뭐예요? 착공은 시작하는 거. 준공은 마무리. 준공이 빨리 해야지 입주가 빨리 되지. 준공이란 말이 완공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임차인 보호하는 부분에서 월세를 내는 부분에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겠다. 여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내가 내는 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10에서 12%를 세액공제 해주고,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는 12에서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임차인들도 열받잖아요, 지금.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액공제를 좀 달리, 임차인을 좀 달리 이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추가 규제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표준 임대료 조기 도입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이 부분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본 게 뭐냐면 지금 집주인에 대해서 그 전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한 달에 166만 원까지는 임대 소득세에 과세를 안 했었어요.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부과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소득의 14%를 낼 거야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 5월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는 국가에서 선택해주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권을 줬어요. 종합소득이 뭐예요? 이거 2천만 원 이하 말고 내 임대소득 말고 나 연금에서 도는 소득 있네? 은퇴를 했으면 국민연금도 일반 개인연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합산을 해서 그 전체 소득이 늘어나잖아. 만약에 2천에다가 공무원연금에서 내가 퇴직 후에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서 연간 대략 한 3천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5천에 대해서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임대소 한 2천만 원 이하 받고 있어. 여기에 내가 직장을 또 다니고 있어. 그 직장에서 받는 소득하고
요 소득하고 합해가지고 돼요. 합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분리과세거든요. 2천만 원 14%는 얼마예요? 28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경비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60%를 빼줘. 실효 세율. 실제로 내가 내는 세율은 14%가 아니고요. 대략 3% 정도 떼서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거나.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대책이 얘기될 때 임대인들한테 분리과세를 할 때 세율을 올리는 방법. 그러면 집주인이 세율이 올라가니까 실효세율도 올라가겠죠. 5% 6%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이 적어지겠죠. 그죠? 그럼 임대를 놓느니 차라리 전세 놓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전세 분양이 시장이 많아지겠죠. 그럼 전세가가 좀 내려가겠죠.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경비율을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60%를 빼줘요. 임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50%밖에 안 빼줘요. 경비율을 인하를 하면 빼주는 거를 적게 빼주는 거야. 60%가 아니라 40%만 빼준다. 그러면 세율을 올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겠죠. 빼주는 게 적어지니까. 수익을 더 많이 본 것처럼 돼 있으니까 세금도 똑같은 14%지만 더 세금 많이 내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 분리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의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 14%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아니라 이 기준 자체를 인하를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소득을 많은 사람이 이 대상에 돼 있었는데 이 기준을 낮춰버리게 되니까 대상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소득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게 되니까 나 그냥 전세로 올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로 해서 임대인들이 전세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효과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세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나올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 두 개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23개 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었다는 거야.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거를 얼마큼 지정할까 말까 이런 부분을 회의를 열어서 이제 지정하기로 이제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어디가 빠졌냐면 외국인 법인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 농어촌 산지여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은 지정 지역에서 재대적했어요. 31개 중에 23개면 거의 다 요 8개만 빼고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다 포함된 거지. 조금 먼 곳도 평택, 화성 다 지정된 거예요. 시흥, 안산 다 포함된 거예요. 지정된 거예요.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경기도에 사재기가 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법인이나 외국인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매수세가 떨어지겠죠.